인공지능이 우리 대신 모든 일을 다 해주는 세상, 이거 상상만으로도 설레지 않으세요? 그렇죠. 더 이상 출근할 필요도 없고 돈 걱정도 없는 미래라니. 네, 오늘은 바로 그 유토피아에 대한 두 천재,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와 기술 혁신가 일론 머스크의 서로 다른 청사진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한 블로거의 아주 흥미로운 분석글인데요. 이 기술이 약속하는 풍요가 과연 우리한테 천국일지 아니면 화려하게 포장된 지옥일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맞아요. 이 자료가 두 인물의 관점을 정말 선명하게 대비시키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완벽한 기술적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약간 공학자의 시선을 보여준다면 아, 시스템. 케인즈는 그 완벽한 시스템 안에서 살아갈 인간의 내면, 그러니까 영원히 길을 잃을 가능성을 주목하는 그런 인본주의적 성찰을 보여줘요. 와, 시스템과 인간이라. 오늘 이 두 관점의 충돌이 우리 미래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차근차근 함께 탐색해 보시죠. 좋습니다. 좋아요. 그럼 케인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가 정말 놀랬던 건 케인즈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인 1930년, 네, 1930년. 이미 인류의 경제 문제가 100년 안에 해결될 거라고 예측했다는 점이에요. 우리 후손들의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에세이에서요. 거의 정확하게 맞춘 셈이죠. 2030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진짜요? 그런데 정작 그는 이 예측에 대해 마냥 기뻐하지만은 않았다고요. 오히려 엄청난 걱정을 했다는데. 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석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케인즈는 수천 년 동안 오직 생존 투쟁에만 익숙해져 온 인류가 갑자기 주어진 이 막대한 자유와 여가 앞에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무너진다. 네. 그는 이걸 당시 부유층 여성들이 겪던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에 빗대서 부유층의 신경쇠약이라고 표현했죠. 아, 부유층의 신경수요? 네. 경제적 필요가 사라지니까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와, 그 표현이 정말 확 와닿네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문제의 초기 단계를 겪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점에서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겪는 번아웃이나 우울증도 결국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라는 그 의미의 문제랑 깊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평생 먹고 살기 위해 달려왔는데 더 이상 달릴 필요가 없어졌을 때의 그 막막함.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정확해요. 케인즈는 이걸 그냥 일부 개인의 나약함으로 보지 않았어요. 인류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될 진짜 문제, 그러니까 영구적인 문제라고 규정했죠. 영구적인 문제요? 네. 생존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인류는 어떻게 하면 이 남아도는 자유를 현명하게 사용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천 년간 우리 유전자에 각인된 일해야만 한다는 강박을 어떻게 극복하고 삶의 새로운 목적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게 그의 근본적인 질문이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케인즈에게 기술 발전이나 경제적 풍요는 그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었던 거네요? 그에게 기술은 인간이 비로소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방돼서 선하고 아름다운 가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도구일 뿐이다. 그렇죠. 중요한 건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 다시 말해 삶의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었죠. 이 준비가 없다면 기술이 주는 풍요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인본주의적 경고였던 셈이에요. 케인즈가 우리 내면의 소프트웨어가 이 엄청난 변화에 준비되었는지를 걱정했다면 문제의 해결책을 아예 하드웨어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겠죠.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일론 머스크의 접근법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머스크의 비전은 정말 거대하고 어떻게 보면 차갑게 느껴질 만큼 시스템 중심적이거든요. 그렇죠. 노동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고 보편적 기본소득이 주어지고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되는 초효율적인 자동화 사회. 그는 이런 완벽한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데 몰두하고 있어요. 물론 머스크도 최근에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모든 일을 잘하게 될 때 발생할 의미의 위기에 대해 언급하기는 했죠. 네, 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인지하고는 있어도 케인즈와는 해결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이 자료가 날카롭게 지적해요. 어떻게 다른가요? 머스크에게 의미의 위기는 기술 발전 과정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현상처럼 보여요. 현상. 네, 마치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기술적 문제나 버그처럼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제시하는 해결책 역시 뉴럴링크처럼 뇌랑 컴퓨터를 연결해서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거나 아, 화성 개척 같은 거요? 맞아요. 화성을 개척하는 것 같은 새로운 외부 자극을 찾는 그런 공학적 접근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머스크의 비전은 마치 잘 짜인 거대한 온라인 게임 같기도 하네요. 온라인 게임이요? 네. 인류라는 플레이어들이 지루해질 즈음이면 화성 탐사 같은 새로운 퀘스트를 던져주고 뉴럴링크 같은 신규 아이템을 줘서 계속 게임에 몰두하게 만드는 거죠. 재밌는 비유인데요. 근데 이게 꼭 나쁜 해결책만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수십억 인구 전체가 케인즈가 말하는 삶의 기술을 연마하고 철학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건 사실 좀 비현실적일 수도 있잖아요. 하긴 그렇죠. 어쩌면 머스크의 방식처럼 거대한 외부 목표를 제시하는 게 더 실용적인 해결책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실제로 그런 거대한 목표가 인류를 하나로 묶고 활력에 불어넣을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이 자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문을 던져요. 그게 과연 해결책일까? 아니면 그저 주의를 돌리는 것일까? 아, 화성 개척이 끝나면 그 다음은요? 또 다른 행성? 또 다른 은하계를 찾아 나서야 할까요? 이건 마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계속해서 더 강한 자극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화려한 집을 설계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그 집에 살게 될 인간의 내면적 고독까지는 살피지 못하는 한계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 그 차이가 명확해지네요. 케인즈는 우리 내면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반면 머스크는 끊임없이 외부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서 문제를 우회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완벽하게 설계된 시스템이 오히려 인간을 고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가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소름 돋는 비유랑 같이 등장하는데요. 네, 고전 TV 시리즈인 환상특급의 한 에피소드가 소개되죠. 맞아요. 어느 멋진 곳으로의 방문이라는 제목의 에피소드예요. 정말 이 논의의 정점을 찍는 이야기죠. 네. 주인공이 좀도둑 로키인데 경찰하고 총격전을 벌이다가 죽어서 어떤 장소에 도착해요. 죽어서요? 네, 그를 피비라는 하얀 양복의 노신사가 맞이하는데 그곳에선 로키의 모든 욕망이 즉시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와, 그야말로 천국이네요.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는 곳이라니. 그렇죠. 로키도 처음엔 당연히 천국에 왔다고 확신해요. 호화로운 아파트, 입맛에 딱 맞는 음식, 아름다운 여성들. 완벽하네요. 특히 그는 도박을 좋아했는데 카지노에 가기만 하면 슬롯머신에선 언제나 잭팟이 터지고 카드게임에선 단 한 번도 지지 않아요. 하하. 처음 며칠, 몇 주는 정말 환상적이었겠죠. 근데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겠죠. 저도 주말에 별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공허할 때가 있거든요. 맞아. 그런 느낌. 어쩌면 그게 케인즈가 말한 문제의 아주 작은 버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로키는 그 끝판왕을 경험한 셈이네요. 맞아요. 어떤 노력이나 실패, 심지어는 작은 기다림조차 없이 주어지는 수동적인 쾌락은 아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끔찍한 권태로 변해가요. 그는 이기는 것에도 지치고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에도 무감각해지죠. 아무런 도전도, 긴장도, 성취감도 없는 풍요 속에서 그는 존재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미쳐가기 시작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내가 원하는 모든 걸 가졌는데 그 어떤 것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없는 상태라니. 살아있는 지옥이 따로 없죠. 네. 결국 로키는 견디다 못해 안내인 핍에게 절규해요.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네. 이렇게 사니 차라리 그 다른 곳, 그러니까 지옥으로 보내달라고 애원하죠. 뭐라도 도전하고 실패하고 싸우고 싶다고요. 그때 핍의 표정이 싹 변하면서 비웃으며 이렇게 답하죠. 여기가 바로 그곳이라네, 친구? 진짜 이 반전은 몇 번을 들어도 소름이 돋아요. 그가 천국이라고 믿었던 모든 욕망이 완벽하게 충족되던 공간이 사실은 네, 그를 위해 맞춤 설계된 지옥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케인즈가 경고했던 부유층의 신경쇠약과 정확히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어요. 노동이 사라지고 시스템이 모든 결핍을 해결해주는 세상, 즉 머스크가 설계하는 유토피아가 준비되지 않은 인간에게는 천국이 아닌 화려한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그 로키가 느꼈던 끔찍한 권태와 공허함이 네, 케인즈가 100년 전에 예견했던 경제적 목적을 상실한 인류의 실존적 방황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술이 우리를 생존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거라는 달콤한 약속과
그로 인해 텅 비어버릴지 모를 우리 내면의 공허함. 오늘 살펴본 자료는 이 두 가지 미래 가능성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줬어요. 네, 결국 이 자료가 내리는 결론은 명확해요.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는 것은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나 더 강렬한 외부 자극이 아니라 네. 기술이 선물한 그 막대한 시간을 스스로의 가치로 채울 수 있는 삶의 기술이라는 거죠. 삶의 기술. 네, 케인즈의 표현을 다시 빌리자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의미 있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되는 거예요. 머스크가 완벽한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데 집중한다면 케인즈는 그 하드웨어를 구동할 소프트웨어, 즉 우리 인간의 내면이 준비되었는지를 묻고 있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100년 전 케인즈의 우려가 AI 혁명을 코앞에 둔 지금 오히려 훨씬 더 현실적이고 뼈아프게 다가오는 이유인 것 같아요. 맞아요. 기술 발전의 속도가 인간의 정신적, 철학적 성숙 속도를 아득히 앞지르고 있는 지금, 이 질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요. 어쩌면 다음 세대가 아닌 바로 우리 세대가 직면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가 된 것이죠.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당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도 조금은 달라졌을지 모르겠네요. 기술이 만들어줄 낙원을 기다리기만 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중요한 숙제를 받은 기분이에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어요. 만약 내일부터 정말 아무런 노동을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온다면 당신은 그 끝없이 펼쳐진 자유의 시간을 무엇으로 그리고 어떻게 채워나가시겠어요?